지금 눈앞에 사진이 한 장이 있는데요. 필리핀 보홀입니다. 길 양옆으로 야자수가 쫙 펼쳐져 있고 저 멀리 바다가 살짝 보이는 그런 한적한 도로예요. 아, 정말 보기만 해도 가슴이 뽕 뚫리는 그런 사진이네요. 그렇죠. 이런 사진 보면 다들 약간 비슷한 생각하지 않아요? 아, 저기서 스쿠터나 차 한 대 빌려가지고 창문 다 열고 한번 쫙 달려보고 싶다 하는 그런 로망? 네, 자유, 해방감, 뭐 이런 단어들이 바로 떠오르죠. 근데 사실 오늘의 이야기는 그 로망이 현실이랑 만났을 때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에 대한 거잖아요. 맞아요. 그 짜릿한 자유, 그 이면에 우리가 전혀 생각하지 못했던 다른 규칙들이 숨어 있다는 거죠. 네. 그래서 오늘 여러분이 보내주신 자료들을 가지고 이 보홀에서 직접 운전하기에 대해서 한번 제대로 파헤쳐 보려고 합니다. 그냥 막연한 로망을 넘어서 매력은 뭐고 또 우리가 알아야 할 현실적인 위험은 뭔지 좀 균형 있게 보려고요. 네, 그게 중요하죠. 재미와 안전 사이에서 그 균형점을 찾는 거. 여행의 즐거움을 물론 극대화해야겠지만 절대 넘지 말아야 할 선은 어디까지인지 그걸 명확히 짚어보는 시간이 될 겁니다. 좋습니다. 그럼 먼저 우리가 어떤 상황인지부터 딱 짚고 넘어가야 할 것 같아요. 우린 현지인이 아니고 아주 잠깐 머물다 가는 관광객이잖아요. 그렇죠. 내 차도 아니고 빌린 차를 타는 거고요. 네, 모든 게 낯설죠. 이런 상황에서 운전대를 잡는다는 건 한국에서 운전하는 거랑은 뭐 출발선부터가 완전히 다른 얘기겠죠. 그럼요. 그래서 가장 먼저 진짜 기본인데 의외로 많이들 놓치는 걸 점검해야 돼요. 그게 뭔가요? 바로 내 면허가 허용하는 범위 안에서만 운전하고 있는가 하는 문제입니다. 아, 그 얘기요. 한국에서 이종 소형 같은 오토바이 면허가 없는데 네, 현지에 가니까 스쿠터를 너무 쉽게 빌려주니까 여긴 괜찮나 보다 하고 그냥 덜컥 빌리는 경우? 바로 그겁니다. 그게 모든 문제의 시작이 될 수 있어요. 만약에 사고라도 나면 바로 무면허 운전이 되거든요. 아, 그럼 보험 적용은 당연히 안 될 거고요. 법적인 책임의 무게가 완전히 달라져요. 그렇군요. 그리고 또 하나, 사고가 났을 때 그 처리 과정이 한국이랑은 정말 하늘과 땅 차이라는 걸 미리 각오해야 합니다. 언어 문제도 있을 거고 언어는 기본이고요. 경찰이나 병원의 행정 처리 방식, 보험사의 대응 속도, 뭐 하나 우리 예상대로 흘러가지 않을 가능성이 아주 높죠. 듣고 보니 정말 아찔하네요. 한국에서는 그냥 사고 나면 보험사에 전화 한 통 딱 하는 게 시작인데 그렇죠. 거기서는 누구한테 어디에 먼저 연락해야 하는지부터가 막막하겠어요. 그리고 거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생각해야 돼요. 이곳이 서울 같은 대도시가 아니라 섬이라는 사실을 절대 잊으면 안 됩니다. 섬이라는 게 왜 그렇게 중요하죠? 의료 인프라랑 바로 연결되기 때문이에요. 큰 사고가 났을 때 우리가 기대하는 수준의 응급처치나 수술을 받을 수 있는 대형 병원이 가까이 없을 수 있다는 뜻이거든요. 아, 골든타임. 네, 그 골든타임을 놓칠 위험이 한국보다 훨씬 큰 환경이라는 겁니다. 결국 정리해보면 작은 사고 하나가 그 결과는 눈덩이처럼 커질 수 있다는 거네요. 맞습니다. 그냥 여행 좀 망쳤다 이 수준이 아니라 훨씬 더 심각한 문제로 번질 수 있는 리스크를 안고 시작하는 거군요. 네. 그래서 리스크 크기가 크다란 표현도 어쩌면 좀 부족할 수 있어요. 리스크의 종류 자체가 다르다고 봐야 합니다. 한국에서의 리스크가 예측 가능한 시스템 안에서 생기는 문제라면 보홀의 리스크는 우리한테 익숙하지 않은 시스템에서 오는 예측 불가능한 문제에 가깝죠. 설마 나한테 무슨 일 있겠어 이 생각이 제일 위험한 거네요. 그 아니란 생각이 가장 위험한 함정인 셈입니다. 그 예측 불가능한 문제의 대표적인 예가 바로 이 헬멧 이야기인 것 같아요. 저도 이게 정말 의외였는데 보홀에서는 현지인들이 헬멧 없이 오토바이 타는 게 너무 자연스럽잖아요. 네, 일상적인 풍경이죠. 그래서 당연히 법이 없거나 그냥 여기 문화가 그런가 보다 했어요. 대부분의 관광객들이 그렇게 오해를 하죠. 아니, 다들 안 쓰는데 나만 유난 떠는 거 아니야? 맞아요. 근데 여기서 우리가 놓치고 있는 아주 중요한 사실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 그거 불법입니다. 불법이긴 한 거예요? 네, 필리핀 법상 일반 도로에서 오토바이 헬멧 착용은 의무예요. 근데 왜 다들 안 쓰는 거죠? 그냥 단속이 느슨하고 사회적으로 어느 정도 용인되는 분위기일 뿐이죠. 즉, 허용된 게 아니라 안 걸릴 뿐이라는 겁니다. 이 둘은 완전히 다른 개념이에요. 아, 안 걸리는 것과 괜찮은 것은 다르다. 그렇죠. 경찰이 마음먹고 단속하면 언제든 걸릴 수 있는 겁니다. 법적인 문제도 문제지만 사실 더 중요한 건 두 번째 측면일 것 같아요. 맞습니다. 여기서부터가 진짜 중요한 이야기인데요. 아까 말씀드린 그 의료 인프라 문제입니다. 네. 만약에 한국에서 헬멧 없이 오토바이 타다가 넘어져서 머리를 다쳤다고 한번 상상해보죠. 끔찍하지만
그래도 우리는 최신 장비가 있는 대학병원 응급실로 가서 신속하게 처치를 받을 수 있다는 믿음이 있잖아요. 그렇죠. 적어도 시스템에 대한 신뢰는 있죠. 하지만 부홀에서는 그 신뢰를 담보하기가 어려워요. 사고 위치에 따라 다르겠지만 전문적인 뇌수술 같은 걸 할 수 있는 병원까지 가는데 얼마나 걸릴지 알 수 없어요. 아, 그 골든타임 안에 모든 게 결정되잖아요. 이런 환경에서 헬멧은 그냥 머리 보호 장비가 아니에요. 말 그대로 생명과 직결된 마지막 방어선인 셈입니다. 현지인들은 그 위험을 감수하면서 평생을 살아왔을지 몰라도 며칠 머무는 우리가 그 방식을 따라하는 건 너무나 무모한 일이 될 수 있다는 거죠. 현지인을 무작정 따라하는 게 얼마나 위험할 수 있는지 보여주는 또 다른 사례가 있더라고요. 이걸 보고 정말 좀 충격을 받았는데 한국인 관광객으로 보이는 가족 4명이 스쿠터 한 대에 다 같이 타고 웃으면서 지나가는 걸 봤다는 목격담이었어요. 아, 정말 아찔한 장면이죠. 솔직히 말하면요. 만약 제가 아이들이랑 같이 거기 있었다면 그게 되게 재밌어 보일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현지인들은 아예 아이를 앞에 태우고 뒤에 안에 태우고 막 짐까지 싣고 다니기도 하잖아요. 네네. 그걸 보면 와, 저 사람들은 저렇게도 사는구나. 우리도 한번 해볼까? 이런 마음이 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게 바로 체험이라는 이름의 아주 위험한 유혹이죠. 여기서 우리가 명확히 구분해야 할 게 있어요. 현지인들은 스쿠터 한 대에 온 가족이 타고 다니는 건 그게 재밌는 놀이라서가 아니에요. 경제적 필요와 생계의 문제입니다. 많은 가정에서 그 스쿠터가 유일한 교통수단, 그러니까 가족용 자동차 역할을 하거든요. 아, 대안이 없군요. 네. 다른 대안이 없기 때문에 위험을 알면서도 감수하는 일종의 생존 방식에 가까운 거죠. 관점이 완전히 다르네요. 우리는 재미로 접근하지만 그분들은 필요에 의한 행동이다? 정확합니다. 그 본질적인 차이를 이해하지 못하고 겉모습만 따라하는 게 얼마나 위험한지. 만약에 그 스쿠터가 넘어졌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상상하기도 싫으네요. 헬멧도 없는 아이들은 말할 것도 없고 부모님도 크게 다쳤겠죠. 그런 상황에서 현지 병원에서 제대로 치료를 받을 수 있을지, 내가 가입한 여행자 보험이 이런 명백한 정원 초과, 안전수칙 위반에 대해서 보상을 해줄지 어느 것 하나 장담할 수 없습니다. 이건 현재 문화 체험이 아니네요, 그럼. 이건 체험이 아니라 가족을 예측 불가능한 위험에 그대로 노출시키는 행위라고 봐야 합니다. 와, 지금까지 듣다 보니까 겁부터 나는데요. 보홀에서 운전하는 게 거의 지뢰밭 걷는 것처럼 느껴지기도 하고요. 그런데도 사람들이 그렇게 운전하고 싶어 하는 거 보면 분명히 그 위험을 상쇄할 만한 매력이 있긴 한 거겠죠. 물론입니다. 지금까지 위험에 대한 얘기를 좀 집중적으로 했지만 그건 어디까지나 최악의 상황을 막기 위한 전제 조건일 뿐이에요. 그 전제만 잘 지킨다면 보홀 운전은 정말 잊지 못할 경험이 될 수 있습니다. 어떤 점이 그렇게 매력적인가요? 우선 마닐라나 세부 같은 필리핀 다른 대도시를 경험해 보셨다면 바로 느낄 텐데 교통체증이 거의 없어요. 아, 그게 최고죠. 네, 꽉 막힌 도로에서 경적 소리 들으면서 스트레스 받을 일이 없다는 것만으로도 엄청난 장점이죠. 도로 상태도 꽤 괜찮은 편이고요. 아, 정말요? 네, 물론 구석구석 비포장도로도 있지만 여행자들이 주로 다니는 큰 길은 포장도 잘 되어 있고 도로 폭도 넓어서 운전하기 쾌적합니다. 특히 그 핵심 관광지인 팡라오 섬은 직선 도로가 많아서 정말 드라이브할 맛이 난다고 하더라고요. 맞아요. 한쪽에는 야자수, 다른 한쪽에는 에메랄드빛 바다. 이걸 끼고 달리는 기분은 상상만 해도 짜릿한데요? 바로 그겁니다. 그게 보홀 운전의 진짜 매력이에요. 한국에서는 쉽게 경험할 수 없는 그 탁 트인 자연 속을 내 마음대로 달리는 해방감이요. 아, 정해진 코스 따라다니는 투어버스에서는 절대 느낄 수 없는 거죠. 가다가 예쁜 해변 나오면 그냥 차 세우고 뛰어들고 마음에 드는 식당 있으면 들어가 보고요. 네, 그런 즉흥적인 자유로운 여행이 가능해지는 거죠. 아, 그게 핵심이네요. 나만의 속도로 여행을 만들어갈 수 있다는 것. 사실 그 즐거움 때문에 다들 조금 위험을 감수하고서라도 운전대를 잡고 싶어 하는 거겠죠. 맞습니다. 그래서 저도 기본적인 안전 원칙만 지킨다면 보홀운전 적극 추천할 수 있어요. 하지만 그 아름답고 평화로운 도로가 해가 지는 순간 전혀 다른 얼굴을 드러낸다는 걸 알아야 합니다. 또 다른 이야기가 시작되는군요. 네, 낮의 쾌적함만 생각하고 밤에도 똑같이 운전하다가는 정말 상상도 못했던 위험과 마주하게 될 수 있어요. 밤운전은 또 다른 세계다. 한국에서도 밤운전은 더 조심해야 하지만 보홀의 밤은
우리가 아는 것과는 차원이 다른 위험이 있다는 말씀이시죠? 한국 운전 상식으로는 도저히 예측할 수 없는 아주 독특하고 치명적인 복병이 두 가지나 있습니다. 두 가지나요? 네. 첫 번째가 바로 스텔스 차량이에요. 스텔스 차량이요? 그 레이더에 안 잡히는 전투기 같은? 뭐 그런 건가요? 거의 그런 셈이죠. 전조등이랑 후미등을 모두 끈 채로 달리는 차나 오토바이를 말하는 거예요. 불을 끄고 달린다고요? 네. 이게 뭐 한두 대가 아니라 정말 흔하게 볼 수 있습니다. 가로등도 거의 없는 캄탐한 도로에서 헤드라이트도 없이 검은 물체가 소리 없이 다가온다고 상상해 보세요. 와, 생각만 해도 식은땀이 나는데요? 아니, 왜 라이트를 끄고 다니는 거죠? 이유는 여러 가지라고 해요. 오래된 차량이라 라이트가 고장났거나 뭐 배터리를 아끼기 위해서라는 말도 있고요. 허, 이유가 뭐든 간에 그런 차들이 밤에 조금만 운전하다 보면 서너 대는 그냥 기본으로 마주칠 정도로 많다는 게 팩트입니다. 정말 코앞에 와서야 보이겠네요. 그렇죠. 대부분 그래요. 그건 정말 상상도 못했어요. 그리고 두 번째 복병은 더 충격적이더라고요. 도로에서 잠자는 들개들이요. 이게 그냥 길가에 개가 어슬렁거리는 수준이 아니에요. 네. 정말 말 그대로 따뜻한 아스팔트 도로 위, 심지어 중앙선이나 차선 한가운데 아예 자리를 잡고 누워서 잠을 자는 개들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한국에서는 고라니를 걱정하는데 도로 한가운데서 자는 개라니요? 아하, 그렇죠. 자동차 운전자도 놀라겠지만 특히 오토바이 운전자한테는 정말 치명적이겠어요? 바로 그겁니다. 어둠 속에서 갑자기 개를 발견하고 피하려고 핸들을 급하게 꺾는 순간 아, 균형을 잃고 그대로 넘어지기 십상이거든요. 혹은 반대편 차선으로 넘어가서 마주오던 스텔스 차량과 부딪히는 정말 최악의 2차 사고로 이어질 수도 있고요. 그 스텔스 차량과 잠자는 들개의 조합은 와, 공포의 시너지네요. 네, 말 그대로 그렇죠. 들어보니까 밤운전은 정말 피하는 게 상책이겠네요. 굳이 해야 한다면 뭘 조심해야 할까요? 만약에 꼭 해야 한다면 해결책은 딱 하나뿐입니다. 내 운전 실력을 믿는 게 아니라 어떤 돌발 상황이든 일어날 수 있다는 전제 하에 극도로 방어적인 운전을 하는 거죠. 예를 들면요? 과속은 절대 금물, 전방 시야는 최대한 멀리, 넓게 확보할 것, 그리고 언제든 급정거할 준비를 할 것. 이 세 가지를 거의 강박적으로 지켜야 합니다. 하지만 가장 좋은 건 역시 해가 지기 전에 숙소나 목적지에 도착하도록 일정을 짜는 거겠죠? 네, 오늘 이야기를 쭉 나눠보니까 이 보홀에서 운전한다는 것의 면과 암이 아주 뚜렷하게 그려지네요. 정리를 한번 해볼까요? 우선 보홀은 교통량도 적고 도로 상태도 괜찮아서 운전의 즐거움을 느끼기엔 아주 매력적인 곳이다. 이건 분명한 사실이고요. 네. 하지만 그 매력을 제대로 즐기려면 전제 조건이 따르죠. 특히 오토바이를 탄다면 헬멧은 선택이 아니라 생존을 위한 필수품이라는 것. 현지인들이 안 쓴다고 따라하지 말고 우리의 안전과 또 열악한 현지 의료 환경을 고려해서 스스로를 지켜야 한다는 점이 중요하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밤운전은 낮과는 완전히 다른 게임이라는 걸 기억해야겠습니다. 우리 상식 밖의 위험, 스텔스 차량이랑 잠자는 들개가 도로 위에 있다는 사실을 항상 염두에 둬야 한다는 것. 맞습니다. 이 세 가지만 명심해도 훨씬 안전한 여행이 될 수 있겠네요. 네. 결국 조심해서 운전하면 정말 좋은 추억이 될 수 있다. 이 결론에 이르게 되죠. 여기서 마지막으로 이런 질문을 한번 던져보고 싶어요. 우리가 오늘 나눈 얘기를 돌이켜보면 부홀에서의 운전은 단순히 핸들을 조작하는 기술의 문제가 아닌 것 같아요. 어쩌면 그건 눈에 보이는 도로뿐만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는 현지의 문화적 맥락과 위험의 수준을 읽어내는 능력에 더 가까운 게 아닐까요? 아, 그 표현 좋네요. 위험 수준을 읽어내는 능력. 네. 우리가 어떤 요임지에서 현지인의 행동을 무심코 재미나 체험이라는 이름으로 따라할 때 혹시 그 행동 뒤에 숨겨진 생존의 논리나 보이지 않는 규칙 같은 것들을 우리가 놓치고 있는 건 아닌지. 보홀에서의 운전은 우리에게 그런 질문을 던져주는 것 같습니다. 이번 여행에서는 또 어떤 보이지 않는 규칙들을 발견하게 될지 한 번쯤 고민해보는 것도 흥미로운 여행의 일부가 될 수 있겠네요.